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2월 4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하락한 것에 대한 좀 만회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어제 장에 휩쓸리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제가 휩쓸리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매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늘 고스란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반등할 줄 알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반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 기간을 이제 줬다고 했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 달간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가 무조건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 협상용 카드로서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구나. 시장이 이렇게 인식하면서 반등한 건데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트럼프의 마음을 읽은 것도 아니고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단순히 이거예요. 어저께 같은 장에서 투매 장에서 휩쓸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매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매도 그 휩쓸려서 투매를 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그때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뭐 어저께 유니온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개파락 갈 때 바로 다 손절 처리 나갑니다. 반대 매매 나가거나. 그렇게 매도했는데 오후장에 또 올랐죠, 유니온이.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상인인데 어저께 시장 모습은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정상인 내가 비정상적인 시장에 휩쓸리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장에 휩쓸리지 말자고 그런 거고, 오늘 이렇게 바로 급반등이 나와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제 장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이고,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은 좀 안정된 하락장이 보였다면 차라리 오늘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대응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어저께 휘둘리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던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전일 미증시 반등 흐름 보면은 오늘 우리 증시가 좋았던 건 어제 미증시가 전강 후약이 아니고 전약 후강이었다는 거예요. 미증시의 반등 흐름이 오후장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오전장 상승 출발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뭐 거의 코스닥 지수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메우면서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대부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후장입니다. 오후 2시부터 양지수 모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오후장은 하락장으로 좀 돌변하는 그런 모습. 오늘 하루의 장세는 상승이지만 오전장이 상승이었고 오후장은 그 윗골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오후장만 봤을 때 하락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양 지수가 모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이러면 종목들도 어쩔 수 없죠.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것만 유지를 좀 해줬다면 완전한 급반등, 어제 하락을 완전히 지워버리면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장세가 될 수 있었는데 내일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전장 상승 이유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는 트럼프의 판단, 미국 정부의 이 결정 때문인데, 오후장의 변동성은 이 중국이랑 캐나다가 남았잖아요. 중국이 선빵은 아니죠. 미국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보복이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대응하면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출렁였습니다. 자, 일단 내일 미국의 12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 향방, 너무나도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훌륭하게 나온다면 아마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일 이슈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게 LG CNS의 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LG CNS 지금 가장 핫한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핫한 그 신규 상장주예요. 최대어죠.
21조가 몰렸다고 하는데 몸값을 한 6조 원 정도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따상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많은데 어 언제 상장하나 했어요. 얘네가 어떻게 보면 LG그룹의 IT 기술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기업 정보를 좀 보게 되면은 야 공모주 청약 사기 얘기가 왜 나오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가 뚝 뜨네요. 어휴 이런 것도 하나 봅니다. 진짜 내가 걸지 않은 전화가 올 때는 내가 모르는 전화 내가 신청하지 않은 전화가 오는 건 역시 피해야 됩니다. 네, 닫고 이제 LG CNS가 지금 클라우드, 웹, 보안, 차세대 ERP 시스템이 뭔지 알죠? 회계 처리 시스템이고 금융 DX의 DX 솔루션, 공용 DX, AI 빅데이터.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든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정말 이 컴퓨터 말을 안 듣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제 안 끊기고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죠. 네. 음,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 어떠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CNS입니다. 그래서 이 DX 부분에 대한 부분, 다른 기업들에게 이제 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AI 빅데이터, 뭐 차세대 ERP,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존, 그러니까 B2B예요. 지금 이 기업 간의 어떠한 이런 IT 아웃소싱, 정말 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차세대 ERP 같은 거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차세대 ERP를 도입한다 그러면 LG CNS에서 상주 인원을 보내줘요. 그 ERP 시스템이 그 기업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뭐 ERP 추진팀이라든지 이런 이름 붙여서 LG CNS 직원이 그 해당 기업으로 상주하면서 한 1, 2년 정도 관리를 계속 해줍니다.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동력은 AI잖아요. 관련이 너무나도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값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을 때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슈 중에 LG CNS 상장이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도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의 물가도 이제 내일 나오는데 그냥 물가 너무 비싸요, 그죠? 돌아버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지 우리나라 내부적 정치적인 문제는 제외하더라도요 글로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물가를 진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봐야겠죠.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오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수익을 맛본 폴라리스 AI 등등이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설명드릴 종목들이 있고요. 조선 LNG 관련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때렸는데 여기에 주요 제품이 에너지, 석유나 LNG와 같은 에너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LNG 관련주 우리나라 제품을 쓰겠죠. 미국 거 관세 붙어서 비싸잖아. 그러면 관세 안 붙으면 우리나라 걸 쓰겠죠. 중국에서. 자, 이런 수혜주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히토리 관련주 어제도 강세였지만 오늘도 역시나 오후장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별로 뭐 매매 대상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 왜냐면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관련주 그러니까 관심으로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오래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더 늘려서 코어라인 소프트 7,450원 우리가 매수했는데 오늘 1차적으로 수익 실현했고 그날 당일날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빨랐잖아요. 1월 21일 당일날. 어쨌든 오늘 수익 실현 나갔고요. 뭐 사면 큐렉소는 오늘 그래도 반등 급격하게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말한 그대로 됐죠. 사실 수익 전환까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시장 영향이 밀린 게 아쉽습니다. 내일 조정을 받으면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 매매하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절반 딱 또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 정도만 해도 10%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하루 만에 10% 수익률을 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장중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9시 11분에 우리가 매수 진입했는데 장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기술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급등 나와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 2차 수익 실현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1차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게 맞는데 제가 17,100원부터 17,300원 매도 사인 드렸거든요. 17200원을 갔다 왔으니까 일부는 됐겠죠. 남은 물량 다 정리할지 여부는, 반복 매매로 갈지 여부는 내일 결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된다. 아, 정말. 상승해도 하락해도 모든 이유가 트럼프의 한마디입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가 오전장, 어제 미증시의 초반은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반등을 보였죠. 이유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관세를 한 달 유예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세를 고관세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포용일 것이다. 자기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는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관세를 막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콜롬비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민자들 수갑 채워서 비행기 실어서 보냈는데 콜롬비아에서 거부하니까 관세를 그냥 확 올려버린다. 콜롬비아 하루 만에 100기 들었죠. 그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했는데 그런 식의 협상 카드 아닐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한 달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한 달의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을 한다면 관세 공포 잦아들 수 있겠죠. 자, 우리 시장은 이 같은 흐름을 오전장에서 고스란히 이제 적용을 받았고 전일 낙폭을 상당 부분 메우는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조정받은 종목들이 뭐 최근 주도 섹터 뭐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정을 받은 어제 하루였는데 그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이제 최근 주도 섹터 반등 확실히 나와줬고요. 반등이 아니고 오히려 수익 구간으로 아예 전환되면서 우리가 최근 주도 섹터는 수익 실현까지 했죠.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히터류 관련주 급등할 때 이미 필 있다 보죠. 유니온 올라가는 거 보고 아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가 있네 딱 느낌이 옵니다. 왜냐 이 히터류 관련주는 주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나온 소식이 기폭제가 된 건데 지수는 뭐 끌어내렸고 히터류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가 된 거죠. 바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0% 관세에 대한 대응 중국이 한 거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15%가량의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와 미국 간의 이 관세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엔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525개사라고 합니다. 2조 원 가까이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였는데 해소가 됐잖아요. 어쨌든 해소가 됐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한판 붙는다.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죠. 이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된 것, 이것이 이제 오후장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이 관세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분야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관세라는 것은 물리적인 상품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무형자산, 그러니까 IP 자산, 지적 재산권에는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음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음원을 CD를 수출했어. 물건이죠. 물리적 자산이에요. 관세 붙일 수 있지만 음원으로 올렸어요. 어디선가 다운을 받아 또는 이제 스트리밍을 들어.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엔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피해갈 수 있는 분야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하필이면 그게 또 최근에 주도 섹터 내에서 나와 있어요.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를 CD를 사야 되고 뭐 디스켓을 사야 되고 그렇다면 USB를 사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어플을. 전 챗GPT 설치하는데 뭘 산 게 다운받았습니다. 그냥.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분야 최근 주도 섹터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단기 대응 전략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대응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살펴보면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갈 자리인가요? 전혀 아니죠. 바닥에서 뜬금없이 그냥 쭉 올라버린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 여기 최저가 찍은 다음에 약 30개 캔들을 보면은 급등이 나온다고. 아, 말도 안 돼. 그거는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법. 특별한 상황이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법으로 적용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모든 거 분석하고 나면 오늘 장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상한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나온 거예요. 오늘 샘 올터먼이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의료 GPT 개발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임팩트가 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선 레이스 때 상대가 해리스 부통령이었죠. 이 해리스가 원래 의료 AI를 추진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뭐 의료 AI 진단에 대한 의료 AI가 아니고 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료 AI 시스템을 추진을 했어요. 이것을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그리고 그 전에 오바마 정부 그리고 해리스가 추진하려고 했던 미국의 국가 의료보험, 이것을 연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의료 AI 시스템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제 최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의료 AI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제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죠. 시각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의료 GPT, 의료 AI라는 것이 진행이 된다면 아주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요. 그게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이 대선 레이스 때 아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죠. 셀바스 AI는 의료용인데 저는 오피스용 폴라리스 AI를 더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요 매매 패턴으로 갔는데 수익 잘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납니까? 말이 되는 차트인가요? 뭐 한 번 더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뭐 또 진입 들어가 볼 겁니다. 아니면 뭐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예상 적중하면서 오늘 시초가 8% 뜨면서 시작했고 12%까지 상승했습니다. 멋지게 수익 실현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 돼요. 제가 어저께 다 얘기해 드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셀바스 AI 등이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이들이 급등 보인 이유가 바로 의료 AI 관련해서 의료 GPT입니다. 샘 올트먼이 오늘 방한을 했는데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과 논의하고 싶다. 이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손정희 회장과 함께 3자 회동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삼성전자까지도 크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오늘 개발자 워크숍 빌더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뭐 신기에 가까운 어떤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AI 관련주가 두루두루 상승을 보였는데요. 의학 분야에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어요. 이 코어라인 소프트도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AI 플랫폼을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든가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 이런 프로세스가 통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학습, AI 소프트웨어의 개발, 뭐 신약 개발, 로봇 수술, 모든 분야를 전부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도 요 의료 AI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온코 크로스,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인 건데, 코어라인 소프트도 그 중에 하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다는 거. 요날 이제 매수 진입한 건데, 이제 무료방에도 다들 이제 매수하시라고 사인을 드렸었고, 일주일 가량 좀 눌렸어요. 이제 설 연휴 전에 매수한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한 상승을 보인 오늘인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 지금 장기 평선 오늘 이 위에 20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200일선 돌파하는 모습 살짝 나왔어요. 200일선이 위에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고, 매물 소화를 위한 거래량만 좀 더 활발하게 붙어주면 됩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돌파한 건 아니죠.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이 AI 관련주들 할 얘기 정말 많은데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할 얘기가 끝이 없다는 건 매매할 것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의료 AI 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AI는 접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환경이, 저는 뭐 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매매할 종목들은 우리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른 분야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면, 엑스게이트를 한번 보죠. 오늘 상한가 진입했다가 풀리고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이제 대장주라고 항상 평가했던 게 엑스게이트잖아요. 오늘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상승했어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무조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MS 창업자 빌 게이츠, 이 젠슨 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3년에서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상용화라는 것은 쓸 곳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쓸 곳은 어디에나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만 하면 그냥 일기예보에다 갖다 써도 되잖아요. 그 많은 변수들을 계산해서 지금의 AI 솔루션과 이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접하면 스카이넷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얘기하는 부분은 자신이 양자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양자 컴퓨터 사업도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원래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큐비트 24개를 달성했다. 저도 사실 이런 문구를 보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몰라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드리기도 어렵지만,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빌 게이츠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제가 이제는 좀 다른 의미가 됐다고 했죠. 지금 엑스게이트 시간외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엑스게이트뿐만 아니고 최근에 제가 봤던 건 파인텍이에요. 저가주인데 오늘 상한가 갔죠.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날 매수하려고 그랬거든요.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손절나 갔을 겁니다. 그냥 변동성은 아직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우리가 확실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지금 얘기 드릴 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시간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니, 아유 화가 난다, 나를 계속 흔들어. 나는 저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간의 가격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어저께 폴라리스 AI도 시간에서 급등을 보였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폴라리스 AI 설명드린 건 장 마감 전입니다. 어저께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의 상승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이 좀 오르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동기어 지금 시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1승도 마찬가지입니다. 1승에 뭐 아직 뭐 시간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너?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결정을 빨리 해. 말 좀 하게. 자, 대동기어가 지금 왜 오르죠? 농기계 관련주죠. 그리고 TYM 오늘 왜 상승했다 밀렸죠? 농기계죠. 대동은 내가 못 봤다. 대동 기어는 봤는데 대동을 못 봤네요. 대동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죠. 왜 올랐어? 오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이 보복 관세의 주요 타겟이 뭐냐면 요겁니다. 미국산 석탄 LNG의 15% 보복 관세, 원유, 농기계, 뭐 차 10%.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미국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관세가 붙어서 오잖아요. 중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가 붙어서 오면 그걸 누가 감당해요? 소비자 판매가가 감당을 해야죠. 그럼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쓰죠. 그럼 대체적으로 대체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걸 쓸까요? 관세 안 붙어서 저렴한 거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기계가 되는 거고요. 차야 뭐 중국은 뭐 BYD가 장악했으니까 차야 상관이 없겠지만 농기계 그리고 요 LNG. 그래서 지금 요 1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막 요렇게 시간에서 움직이는데 5% 상승을 했네요. 일단 시외에서. 이거 제가 지난주 SBS 비즈 필살기 방송에서도 1승을 소개를 해드렸고 4,600원이면 매수하셔도 된다 사인을 드렸고 오늘 4,600원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VIP방에 4,700원에서 4,600원 사이에서 신규 그리고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고요. 5,000원에 다시 진입했는데 좀 밀렸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어저께 진행한 건데 상승 흐름 나오게 되면 내일 또 멋지게 우리는 수익 실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왜 드렸을까? 조선 LNG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석유와 LNG 화석연료에 특화되어 있는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그럼 이쪽으로 우리가 봐야죠. 중국이 관세 보복 관세 하려는 것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선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거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업 퍼더멘털적인 측면 그리고 주변의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종목 접근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멋지게 이제 매수됐고요. 우리는 내일 멋지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해주면 됩니다. SBS 비즈 필살기 방송 지난주 금요일에 보신 분들은 제가 수익 파이터 코너에서 1승 드린 거 아시기 때문에 요 1승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면 매수하셨다면 이제 내일 매도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들 얘기는 다 드렸는데 가장 위에다 놓은 삼성전자 여러분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성장 동력이 없잖아요. 자문자답하는 게 지금 버릇이 됐습니다. 성장 동력이 없죠 삼성전자가. 근데 성장 동력이 없는 이 상황에 저는 딥시크가 삼성전자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성장 동력이 없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의미가 크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율 높은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샘 올트먼이 만든 이 AI 기업이 어디에 써있니? 이미 브로드컴과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있다. 지금 오픈 AI에선 이미 브로드컴이랑 협력해서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 하이닉스 HBM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커스터마이징화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이닉스의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게 그동안 엔비디아가 갑질하면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너무 야 HBM 가격 더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안 줬다면 이제는 아니 마라. 엔비디아 말고도 팔 때 많아 하고 접을 수 있거든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엔비디아가 가진 힘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겐 이득이죠. 그리고 애플을 비롯해서 모든 빅테크 7개 기업들, 엔비디아를 포함한 거죠. 이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게 될 거예요. 여기에 하이닉스가 빠지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검증된 HBM은 하이닉스잖아. 마이크론도 있고 뭐 대만의 TSMC도 있지만 수량이 워낙에 많아지죠. 왜냐면 7개 기업이 각자 구미에 맞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면 3개 사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AI 칩이 커스터마이징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딥시크가 엔비디아 거 필요 없어 라고 크게 외치면서 등장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왜? 엔비디아랑 그동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못해서 사업 못했는데 저렴한 걸로도 되니까 우리가 쟤네 퀄을 맞추지 못했지만 그보다 저렴한 건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들 것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이들 것으로도 알고리즘만 잘 만들면 고퀄리티 AI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딥시크의 등장은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땡큐죠. 그래서 샘 올트먼이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사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과 3자 회담을 했다는 게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반등을 해준 건데 성장 동력이 없었는데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거죠. 딥시크의 등장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 단기 매물 때까지 진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더라도 앞으로 매물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갈 길은 아직 멀죠. 그래서 2월달 코스피 지수 밴드 자체는 이제 2600선 딱 밑까지 보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쨌든 올트먼이 최근에 일본 이제 신문과 인터뷰에서 AA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기업 제휴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는 정말 두근두근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선택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샘 올트먼이 방안에서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앞으로 시장 향방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시장 흐름 좋죠. 나쁘지 않고요. 우리는 뭐 제가 얘기 드렸지만 뭐 하루 이틀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시장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락 과정에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온다면 준비했던 종목들 쭈르륵 수익 실현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처럼.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으로 쭉 나가주고요. 그리고 하락이 오고 조정이 온다면 수익 실현 나간 만큼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또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번 지나가면요. 여러분 주식은 복리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야금야금 수익이 나다가 점차적으로 확장될 거예요. 이 수익 범위가. 수익 양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큰 걸 노리면 안 돼.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이게 복리로 굴러가서 정말 눈두덩이가 될 만큼 정말 눈사태가 될 만큼 불어나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 차분하게 잘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내일도 한번 수익 실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흐름은 내일 또 다시 장중에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수익 올리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유튜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